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프터마켓 2부 진행의 조현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수세가 더불어서 또 대형 반도체주의 강세가 겹쳤는데요. 하루 만에 6,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중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코스피는 직전 거래일 대비 3.56% 급등했고요. 6,740선에 안착하면서 오늘장 정규장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지만 내 종목은 아직도 그대로다, 답답하다 하신다면 오늘 준비되어 있는 상담 시간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상담 방법 두 가지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77-0269번 이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3772번,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보내주시면서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화요일, 오늘 황호준 파트너님 나와 계시고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와 함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여러분들 월요일날 또 사이드카. 와, 시장의 변동성이 진짜 말이 안 되죠. 이렇게 계속해서 변동성은 완전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막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도대체 내 종목은 어떻게 되냐.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데 마침 또 세부 섹터였던 로봇이 조금 더 강세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개별주의 시간이 되는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일단 우리는 냉철하게 여기서 진짜 찐 반등장의 시작인지 이걸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개별적인 종목들, 내 건 어떻게 되고 앞으로 내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것이냐, 이거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꽉꽉 채워서 다 답변 드릴 테니까 특히나 여러분들 저는 전화 상담 한번 연결되면 정말 자세히 알려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꼭 오늘 이 1시간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여러분들 막힌 속 쫙 풀어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상담 종목 접수 받고 있고요. 그 시간 동안 빠르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바로 도와주시죠. 네, 첫 번째 사연이 왔습니다. T-로보틱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봇 테마주 종목들이 오늘 강세의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께서는 14,400원에 비중이 40%예요. T-로보틱스가 잘 되면 너무나 좋은 케이스가 되겠죠. 계속 보유할까요?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바로 차트로 넘어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14,400원을 차트에다 작도를 해보면은 이 정도 선이 됩니다. 요 라인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로봇 테마주 종목들이 다 비슷한 차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제가 매번 종목 상담 시간에 말씀드리지만은 매수세가 없이 사람들이 좀 지쳐서 손절이 나가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흐름이 나와요. 거래량 되게 적죠? 가끔가다 간헐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이런 시도들이 21선까지 치고 올라와 준다. 자, 근데 오늘 개별주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가 로봇과 관련된 팀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구미에 공장을 짓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몇 종목은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특히나 대장주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까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T-로보틱스도 아래 꼬리가 달려주게 되면서 추세를 돌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간의 다른 로봇주를 보유하신 분들한테 동일하게 설정이 될 것 같은데 당장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이 말아 올려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지금 7월 달 잊고 있겠지만은 실적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월 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실적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먼저 하나 둘씩 툭툭툭 실적을 발표를 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로봇 관련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수급을 받을지 이 부분이 좀 체크가 돼야 되는 건데 가장 많이 좀 올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사이클의 원금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수익으로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말아주세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말아주시되 끝까지 홀딩하시고 여기 구간, 내가 이 라인, 지금 수익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요. T-로보틱스는 다른 대장주들이 다 가고 로봇이 정말 대세가 되었을 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절 정도는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나머지는 들고 와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걸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사연은 현대제철입니다. 32,250원.
비중은 40%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난해한 질문인데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제철 차트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좀 답답하실 가격이 되겠네요. 32,250원이 여기 라인이죠. 여기 라인인데 아까 차트 이름만 지우게 되면은 티로보틱스랑 거의 비슷한 차트죠. 왜냐하면은 현대제철이나 티로보틱스나 이 두 종목 다 사실 철강과 관련된 테마 현대제철로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철강에 대해서 반독점 덤핑이라고 해가지고 유럽 지역에서는 이 철강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워낙 잘 뽑아내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아리백이라든지 혹은 이 수출에 대해서 총량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 미국만 관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 유럽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겹치고 있고 특히나 우리 철강 사업이 가장 잘 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중국에서 반덤핑, 거의 덤핑에 가깝게 어마무시한 물량을 던지기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들이 딱 이때 또 겹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 산업 자체는 사이클을 좀 많이 탑니다. 다만 이번에 실적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반대로 말해서 이 정도의 하락폭은요. 상한가 한 번 정도 나와주게 되면 추가적으로 내 평단가 올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락이 나왔을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저는 다행히 매수를 너무 위에서 안 잡으신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비중도 비중이거니와 요 급락이 나왔을 때 잘 참으셨어요, 한 번. 근데 한 번 더 하락은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알고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샀는데 여기쯤이면 저점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덤핑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매물이 한 번 더 쏟아지게 되면은 이건 뭐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한 번 타실 여력이 있으시다면은 이 정도에서는 물 타기를 해도 된다. 다만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오늘과 같은 날에 24,450원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한 번 더 여기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누군가는 추가 매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리가 한 번 또 밀리되면 이날 추가 매수했던 물량이 손절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추가 매수를 하되 이번 달 말까지 3번 정도 나눠서 진행을 하시면 가장 베스트가 될 것 같고 요 분도 본인의 평단가가 왔을 때 물량을 반절 정도는 줄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기승전결 반도체로 지금 시장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별주는 이제 반도체 수급이 한번 마무리가 됐을 때 그 다음으로 좀 노려봐야 되기 때문에 물을 한번 타게 되면은 내 평단가가 낮아지긴 하지만은 비중이 커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꼭 평단가 도달하였을 때는 반절 덜어내고 물타기는 3번 나눠서 해라. 이렇게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화 시스템 11만 7,600원에 비중 8% 상담 부탁드립니다. 아마 한화 시스템에 대해서 전망에 대한 내용들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화 시스템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만 7,600원이 어디냐면은 여기서 11만 7,600원을 작도하면 여기 라인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12만 원 근처죠. 아마 저는 여 자리나 혹은 이 두 자리에서 사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사셨더라면 조금 골치가 아픈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방산 쪽으로 좀 많이 연결이 됐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 한화 시스템의 밸류가 좀 가치가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되고 있는 게 우주 산업에 대한 가치가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하락을 했던 타이밍도 공교롭게도 5월 달부터 좀 큰 폭으로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은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 스페이스X의 경쟁사가 될 수 있는 블루 오리진이 어마무시하게 큰 로켓 폭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발사대 자체까지 이제 날려먹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 보니까 우주 투자를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패닉셀이 나왔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사실 방산 자체만 보게 되면 하나 시스템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그룹의 전반적으로 다 방산 계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은 잘 나옵니다만은 이 우주와 관련된 테마성에 들어왔던 자금이 이탈을 하다 보니까 또한 이 기간 동안 전반적인 시장 조정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과대낙폭이 나온 구간인데 여기서는 비중이 8%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갖고 있던 물량만큼 사주게 되면은 지금 손실률이 꽤 크신 분이신데 이게 반절 정도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라인, 검정색 라인까지 내려올 때까지 물을 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8만 원대 중반이거든요. 8만 원대 중반이 되게 되면은 공교롭게도 이 검정색 라인이 200일선이에요. 제가 왜 200일선을 그어놨냐면 이게 1년이거든요. 상장된 지. 상장이 아니라 화면에 보이는 총 누적의 기간이.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게 되면 이 회사가 아무리 주가가 빠지더라도 1년 이하,
이 라인까지 가면 과대낙폭 구간이고 반대로 실적에 대해서 기대할 포인트가 있으면 여기까지 또 말아 올립니다. 주식이란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이 라인까지 88,000원이나 9만 원 선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으시다면은 물타기를 하시고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도체 후속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95,000원 비중은 20%입니다.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 추가 매수를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95,000원이라고 하게 되면 10만 원대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이 공교롭게도 121선 라인이에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들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원전과 관련된 테마로 많이 먹겠지만은 얘가 사실은 가스 터빈에 대해서 조금 밸류를 많이 줘야 된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야장천 좀 많이 오른 게 또 사실이에요. 5월 달까지 계속해서 수직 상승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사실 근데 보게 되면은 과거를 좀 따졌을 때 2025년 3월부터 이 2만 원대 요 라인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두산에너빌리티는 과거 사이클을 좀 돌려보게 되면은 과거에도 2021년도에 3만 원대 고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라인. 이걸 돌파해가지고 지금 4년 만에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이 4년간의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그간에 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원전 시장이 왜 안 좋냐? 이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좀 많이 회의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과거에 미뤄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에는 반대 포지션인 화석연료랑 이 원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트럼프의 입지가 좀 좌지우지가 되는 사건들이 많이 많았죠. 이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금지했던 이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민주당 측에서 좀 푸시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반대 포지션 가는 거야?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원전을 포기하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데이터 센터 돈 많이 쓴다고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물타기를 하시려고 하시되 이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빠진 폭의 반절 정도는 말아올릴 때까지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또 이렇게 시장이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빠지게 되면 이제 대응이 안 됩니다. 지금 잘 참고 계신데 조금 더 참으시다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폭을 반절 정도 마무리가 메워줬을 때 이때 좀 다시 찾아뵀으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지금은 놔두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연이 하이닉스네요. 240만 원. 왕 중에 왕인 하이닉스가 나왔습니다. 사연이 추매를 해서 평단가를 낮출 거야. 비중 50%입니다.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저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240만 원에 들어오셨다라면은 이 하이닉스를 매수하신 분이 아마 주식을 거의 안 하시다가 처음 하신 분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 회피 성향이 매우 강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처음 이 주식을 원래 안 하다가 주변에서 계속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못 참고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이날 샀거나 뭐 둘 중 하나겠죠. 비중이 50%니까 나누기 2 해가지고 분할 매수는 정말 잘 선택하신 건 맞는데 지금 하이닉스는 전 저점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시장이라는 거는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무섭게 우리들을 막 진짜 흠씬 두들겨 패고 있잖아요. 막 코너로 몰아놔가지고 막 정신도 못 차리게 두들겨 패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주봉 차트로 바꿔놓은 건데 지금 이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이 노랑이 선 보이죠?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이 라인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시장이라는 게 우리를 진짜 죽도록 패가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개인 투자들이 완전 포기를 하고 시장을 떠나게끔 해버리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 서로만 싸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까지 빼질 않습니다. 특히나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가가 여기까지 밀릴 때 이 전자랑 닉스의 매출액에 대한 가이던스가 바뀐 게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반도체는 오늘도 봤는데 디램 가격은 여전히 67% 급등을 한 모습이 또 나왔습니다. 7월 16일자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 계속 밝다. 다만 투자하고 있는 우리가 엇박을 조금 탔을 뿐이지. 이 자리에서 그냥 오늘 NXT 장에서라도 물을 타세요. 저는 요거 반도체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만 과거처럼 이렇게 급하게는 나오기가 어렵다. 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추가 규제안 분명히 나오게 되면 그때가 이제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올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물 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스피드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황호준 파트너님과 함께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무료 방송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무료 방송에서는 극심한 변동성 시장 속에서 대응 방법 명쾌하게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무료 방송 꼭 오시면 좋겠고요. 자, 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황호준 세 글자 검색을 하셔서 무료 방송 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요즘 이데일리온 파트너님들을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칭 계정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애프터마켓 진행 중이고요. 넥스트레이드 박세람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오전장에서 코스피가 삼전닉스의 상승 전환에 힘을 입어서 반등세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코스닥은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애프터마켓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거래상의 종목들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면서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LS증권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반도체의 향방은 22일 알파벳 실적에 달려 있다는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 점 참고하셔서 알파벳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도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삼성전자가 7.17%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5.56% 상승불 켜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AI 밸류체인에 속하는 기판 관련주와 전력 설비, 전선주도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잘 움직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소폭 하락세 보여주면서 0.66% 떨어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조선주단에서는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19%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7월 달에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뛰어나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이 대형 원전 추가 수주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거래상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에서는 코스닥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 로봇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RX 사업부를 신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피지컬 AI 종목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고요. 그러면서 코스닥도 상승 전환을 하려는 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반도체 소부장, 장비주들이 힘을 내면서 시장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제약바이오와 게임주가 거래상의 종목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HLB제약이 7.32%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간암 신약 관련해서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케이프는 애프터마켓에서 이틀 연속 상승세 보여주면서 오늘 1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5.5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백스는 위메이드가 지분이 매각이 되면서 위메이드 그룹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 한국과 대만의 신작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량들이 소폭 철회가 되면서 0.26% 떨어지고 있고요. 현대임스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물량들이 철회가 되면서 7.49%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천당 제약 확인해 보시죠.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습니다. FDA로부터 이 답변 서한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터치를 했는데 이 먹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허가 승인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경계감이 짙어지면서 오늘은 하한가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네, 현재 종목 접수 받고 있습니다. 상담 방법 두 가지 열려 있고요. 전화 상담은 02-3772-0269번 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전화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하신다면 문자로도 받고 있고요. 자, 문자 번호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문자로도 종목 접수 도와드리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주 반도체를 13만 600원에 54% 가지고 있어요. 네, 확인 감사드리고요. 제주 반도체 13만 600원에 비중이 54% 맞으실까요? 네. 네, 매수가 또 비중을 보니까 추가 매수도 하셨을까요? 아니요, 한 번에. 한 번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저는 이게 이제 뭐 실적도 좋게 나올 거고 해서 실적 위주로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정고점을 뚫는다고 해서 매수했거든요. 근데 하락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 매수 가격까지는 안 올 것 같은 불안함이 좀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러실 그래서, 것 같아요. 네, 40%가 그걸 하락하다 여쭤보고 싶어요. 보니까. 네. 네, 잘 알겠고요. 실적 위주로 보면 전고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주가는 내려가다 보니까 답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파트너님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 반도체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너무 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네,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은 제주 반도체가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했을 때 사실 시장 좀 불안불안한 시기였어요. 6월 중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샀던 물량들을 철회하기 위해서 제주 반도체 측에서는 한 번 더 이제 세력이 좀 컨트롤하는 종목이긴 합니다. 이제 워낙 이제 유통 물량이 지금 86%가 되긴 하는데 얘가 되게 가벼워요. 제주 반도체가 한 번 밀면은 그냥 쭉쭉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네. 팔고 나간 건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주 반도체를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는 게 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실적 되게 좋아요. 영업이익이 1700%나 개선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 단순히 그냥 운 좋아서 찍을 수 있는 수치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뭐 파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전력 반도체,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를 팔고 있잖아요. 이게 왜 갑자기 매출이 잘 나왔느냐를 생각했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네. 제주 반도체는 제주도에 실제로 있어요, 공장이. 그래서 이름이 제주 반도체인 것도 있는데 물론 R&D 센터는 이제 서울에 있긴 하지만 얘가 중국향 매출이 되게 많이 찍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거 보셨죠? 팀쿡이 반도체 너무 비싸가지고 좀 깎아주면 안 되냐 이거 땡깡 부렸잖아요. CXMT 반도체 네. 쓴다고. 그거 네. 기억나시죠? 그거 왜 네. 그러냐면은 중국이 아이폰의 사과 핸드폰의 가장 큰 매출처거든요. 근데 네. 이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가지고 이거를 고객한테 전가하면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반도체 가격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쓴 것 중에서 그런 언론 플레이를 같이 한 겁니다. 실제로는 안 써요. 쓰게 되면은 미국에서 저걸 허락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겠죠. 반도체 판도가 바뀌는 사건인데요. 근데 뭐 될 수도 있겠죠. 잘 해가지고 팀쿡이 이렇게 샤바샤바 하게 되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과정에서 제주 반도체가 수혜를 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 두 가지 기업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게 메모리 반도체긴 한데 진짜 돈을 많이 버는 건 HBM이잖아요. 그렇죠? HBM이라는 이제 쌓아 올린 반도체 특수한 애가 있어요. 특수한 애가 더 비싸게 팔리겠죠, 당연히. 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장들 다른 것들 다 좀 뒤로 밀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서 계속해서 HBM은 팔리게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기업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캐파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생산량이. 그래가지고 그 일부만 가져왔는데 이런 애들이 뛰기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시장의 전망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 센터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AI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죠. 그럼 그게 뭐 사는 거냐면 메모리 반도체도 사겠지만은 HBM 많이 산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 제주 반도체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주 반도체가 매출이 잘 나왔던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의 기업들이 제주 반도체가 만들어냈던 그 공정을 밀어두게 되면서 그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매출액이 올라가는 왜? 품귀 현상이 생겨버리게 되니까 기존에 잘하고 있던 그 사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 거죠. 이게 하루 이틀짜리 사이클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영업이익이 1700%가 뛰었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다음번 실적이 물론 그 이상으로 나와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결국에는 오늘 보셨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까 제가 앞전에 하이닉스 설명드렸던 거 혹시 보셨죠? 보셨으니까 이제 네. 전화 연결하신 것 같은데 반도체 업황은요. 결국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의 싸움인 거고 단순히 우리가 뭐 종목을 놓고 이제 얘기할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지금 반도체 다른 종목 갖고 계신 분들도 그리고 선생님도 지금 연결된 선생님도 명심하세요. 우리나라가 월 매출액, 그러니까 월 매출액이 아니라 수출액 1천억 달러를 돌파한 게 전 세계 4번째거든요. 4번째. 이거를 누구 먼저 순서로 했냐면은 독일, 미국,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이 했어요. 그러니까 옆 나라에 있는 경제대국인 일본도 못했던 영역을 우리나라가 달성을 한 게 그 주역이 반도체입니다. 이걸 믿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시장은 다 밀렸기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할 수는 있어요. 마음이 뒤숭숭할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부터 제주 반도체가 못 올릴 것 같죠?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은 과거에 한미 반도체가 비슷한 스토리를 갖고 있었거든요. 한미 반도체가 과거에 이렇게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렸을 때 이런 진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올라갔을 뿐인 거지 앞으로 이런 기업들 시총 조단위, 두 자리대 조단위 있던 친구들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영역이 이번에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이클의 하락은 다들 못 피했어요. 다 하락 맞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요거는 뭐 물은 타시지 마세요. 왜냐면은 네. 비중이 지금 40%, 네. 50% 넘죠. 여기서 이제 54%. 100%가 되게 되면은 얘가 잘못되면 나도 잘못돼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려요. 그래서 다른 포트는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요 친구는 정고 좀 돌파할 때까지는 계속 들고 가시고 욕심이 생길 겁니다. 이 13만 원대 얼추 비슷하게 오게 되면은 그때는 반절 정도 정리하세요. 지금 얘 사고 나서 좀 마음이 막 무겁고 어깨가 결리고 귀신 붙은 것처럼 좀 많이 힘들죠, 최근에. 그렇죠. 그거 너무 주식에 과몰입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하락장이 올 수도 있음을 인지를 하고 반절은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주식 네, 하실 때 감사합니다. 건강은 해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대응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홀딩하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제주 반도체는 추가 매수 말고 긴 호흡으로 들고 가보자라고 하셨고요. 13만 원대 오면 반절은 정리하자라고 하신 만큼 투자하실 때 참고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ABL 바이오고요. 네. 14만 2천 원에 40%. 네, 확인 감사하고요. ABL 바이오 매수가가 14만 2천 원, 비중이 40% 맞으실까요? 네. 네, ABL 바이오가 차세대 항암 관련해서 주목받고는 있는데 바이오 관련주다 보니까 또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군이잖아요. 현재 네. 매수가보다 반 정도 빠진 상태여서 걱정되시겠습니다. 네, 자꾸 빠지기만 네. 해가지고 자꾸 악재가 나와서 그렇죠.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네, ABL 바이오 계속 들고 가도 될지에 대한 의구심 있다라고 하셨고요. 파트너님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세요.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힘 좀 내셔요. 이거 저 어떡합니까? 일은 터졌으니까 일단 우리 대응은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네. ABL 바이오 맨날 악재만 나온다 해서 사람들이 다 그냥 팔기만 바빠요. 손절 해가지고 이런 스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ABL 바이오의 모든 임상에 대한 이 로드맵을 제가 알지는 못해요. ABL 바이오가 항암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값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요동치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바이오 투심을 떠나서 코스닥 자체에 투심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돈이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파는 족족 밀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리시는 게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그 ABL 바이오의 임상 데이터가 이제 한 2달이나 3달 내로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이 로드맵이 있나요? 일정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네. 그래도 어쨌든 코스닥
상위 종목이고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 매수를 했거든요. 일단 거기서부터 코스닥이 문제인 거예요. 가려면 네. 코스닥이 가려면 바이오가 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네네. 자꾸 악재만 바이오 쪽에 터지면서 자꾸 떨어지기만 하니까 이거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 일단은 몇 가지 좀 오류가 있긴 있었네요. 코스닥 덩치가 크다고 해가지고 가야 된다는 법칙 같은 거는 선생님이 이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투영이 되셨을 겁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에코프로랑 알테오전이 잘 가야 되는 게 사실인데 다들 지금은 이 반도체라는 종목에만 계속해서 돈이 몰리는 시장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맞아요.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인정을 이제 하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여기서는 앞으로 한 2달이나 3달 내에 임상 데이터에 대해서 뭐 발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아마 지금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거는 완벽한 이제 하락 역추세로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반절은 덜어내셔야 됩니다. 왜 반절을 덜어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저게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51%잖아요. 네. 이거를 지금 현 자리에서 그냥 시원하게 정리한다고 그러면 물론 마음은 시원하겠죠. 근데 올라가야 될 이 고지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하는 본전 여기까지 찾아가는데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 때문에 이거 51% 그냥 시원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100만 원으로 50만 원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 50만 네. 원으로 100만 원 만들려면 2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100%.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아까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되게 좋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은 반도체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숫자가 찍히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시식코너 가가지고 이 딸기 맛있어 해가지고 딸기를 사려고 갔는데 먹지도 못하게 하고 시식코너에서 눈으로만 보래요. 그럼 사람들이 뭘 보면서 생각을 할까요? 때깔이나 아니면 품에 나오는 향기나 이런 걸 보겠죠? 근데 네. 실제로 먹어보라고 시식코너에서 하나씩 줘요. 먹어봤는데 맛있어. 그럼 사겠죠? 반도체가 딱 그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향기가 좋고 매출액도 좋고 전망치도 좋기 때문에 실제로 옆에서 딸기 축제, 딸기가 대세입니다 하면서 뭐 쇼츠도 만들어내고 그러기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돈이 계속해서 안 가고 있는 소외된 종목에 내가 전전긍긍하고 계시기보다는 반절 정도 정리를 하시고 그 나머지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물론 쪼그라들어서 마음은 아프겠지만은 포기는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 대장주들이나 지금 정말로 저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삼성전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도 20몇만 원이면 살만한 가격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3%, 5%라도 조금씩 벌어들이면은 그 벌어들인 금액만큼 여기서 또 정리하세요. 그렇게 천천히 계속 하시다 보면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한테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단타를 쳐가지고 잘 돼가지고 30만 원이 익절이 나왔으면은 30만 원만큼 덜어내세요. 그렇게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어느 날 얘가 정말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되면 반등이 나오겠죠. 그날 완벽하게 줄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100% 줄이라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말인 것 같고 저는 선생님이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후회도 많고 뭐 시간을 돌리고 싶고 이런 생각도 많이 드셨을 텐데 주식시장은 제가 항상 굴러보니까 느끼는 건데 포기를 안 한 사람한테는 결국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요거 너무 마음 아프시겠지만은 좀 오늘은 이제 주식시장 쳐다보지 마시고 내일 좀 심기일전 하신 다음에 결정을 선생님이 내일 시장 보면서 내리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정리하는 게 좀 맞다라고 좀 판단을 되네요. 화이팅 하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은 시장은 꼭 한 번씩 기회 줍니다. 아시겠죠? 그거 잡을 준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에이빌 바이오에 대한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비츠로세.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매수가는 17,650원이고요. 네. 그리고 비중은 20%요. 네, 확인 감사드리고요. 비츠로셀 매수가가 17,650원, 비중 20% 맞으실까요?
예, 맞습니다. 네, 수익 중이시긴 한데 거의 6만 원 후반까지 올라갔다가 크게 빠진 상태여서 좋은 마음 또 아쉬운 마음 두 가지이실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게 네, 네, 계속 올랐는데 팔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네, 제가 그냥 안 팔고 계속 갖고 있다 이만큼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계속 지금 팔으라고 사람들이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갖고 지금. 알겠습니다. 매도를 할지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라고 하셨고요. 파트너님 네, 저 연결 갖고 도와드릴 가야 테니까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파는 종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선생님이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많은 상황들을 겪었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 사셨으니까 연할 샀겠죠. 되게 오래 버티셨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횡보도 겪었고 급등도 겪었고 고점을 찍었고 이 고점에서 밀리면서 내 평단가를 위협하는 그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너무 앞으로 주식하면서 귀한 경험이 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 종목은 굳이 내가 팔아야 될 이유를 지금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비추로세를 처음 매수했을 때 이유가 뭐였어요? 계속 전망을 보고 그렇죠. 갖고 있는 거죠. 전망이라는 거는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좋은 얘기들만 계속 나와서 주가가 계속해서 선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행을 해요. 근데 또 시장이 낮아빠지면 또 빠집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비츠로셀이라는 회사의 근본적인 펀더멘탈에 데미지가 간 게 사건이 있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있었나요? 아니, 그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것이? 미국하고 저거 법적 뭐 한 거. 미국어 법적 소송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 경쟁사에 대해서 이제 소송건이 발생한 건가요? 아니면은 미국이 이제 관세를 관세가 아니고 네. 물건 저기 잘못해갖고 크레임식으로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거를 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사실 네. 이 특허법에 대해서 미국이라는 국가랑 이제 국제법으로 소송이 걸렸을 때는 되게 복잡하고 대부분은 미국이 이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니거든요. 때문에 이 가격까지 근데 왔다. 얘가 그러면 67,800원인데 지금 시총이 1.1조거든요. 그러면 시총 6조에서 지금 여기까지 빠졌다는 소리가 되는 건데 이 가격까지 빠졌으면은 이제 테스트 베드에 오른 거죠. 너 비츠롯을 지금 앞으로의 전망치 과거에 미국과의 특허 분쟁에서 있었던 부분들이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됐고 여기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그에 대해서 악재가 반영이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고 그래 지금까지 가격이 왔는데 시장도 지금 많이 빠질 만큼 빠졌고 그렇죠? 여기서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바닥 따지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한 3, 4거래일만 됐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이라고는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팔으라는 말 엄청 많잖아요. 그거 왜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수익 올랐으니까 팔으라고 막. 아니요. 더 떨어지기 전에. 그거 선생님 보면서 솔직히 하기에는 배 아팠을걸요. 왜냐면은 이 5월 12일 날 주변 사람들은 이걸 봤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예, 맞아요. 계좌를 생각했겠죠. 얘 얼마에 샀었는데 얘 지금 몇 배 먹고 있겠구나. 이 생각했겠죠. 여기까지 예. 빠지면 사람들이 뭔 생각하면 꼴 좋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주식하는 거 주변에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잘 생각하게 되면은 선생님도 지금 궁금하니까 그 말에서 계속해서 멘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갈피를 잡고 싶어가지고 내가 다시 처음에 그 기준을 잡고 싶어서 연락 주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비츠로셀이 단가나 그리고 차트의 움직임이나 거래량을 봤을 때 굳이 팔 이유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트에는 진짜 희노애락이 다 녹아 있어요. 이런 경험은 너무나 귀중하고 앞으로 주식하실 때 이런 종목들이 물론 진짜 밀려가지고 내 평단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선생님 지금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여기 찍었을 때 내 수익률을 보면 행복하고 흐뭇하고 이 돈 내 거였는데 막 몇 억대 수익이 나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쪼그라들고 다시 본전으로 오게 되면은 내가 손실난 거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네, 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그거를 익숙해지게 되면은 이런 종목을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면은 저는 굳이 앞으로 다른 사람 말 들어서 주식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알아서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 본인의 곤조 그대로 끌고 가십시오. 저는 이건 팔 종목이 아니라 생각이 드네요. 홀딩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성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비트로셀은 홀딩하자라는 의견 알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카카오 6만 원에 20%입니다. 네, 확인 감사드리고요. 카카오고요. 매수가가 6만 원, 비중 20% 맞으실까요? 네네. 네, 카카오 너무 유명한데 너무 못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걱정되시겠습니다. 그것도 자, 더 높이 네. 샀는데 네. 단가를 낮춰가지고 네. 한 몇 년 됐어요. 네, 더 높았는데 평단가가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6만 원대로 맞춰놓으신 상황이고요. 네네.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이게 좀 추가 매수를 더 할까? 네. 길게 가지고 가면 좀 더 나으려나 싶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 판단이 안 서가지고 네.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고요.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도 궁금하다. 계속 들고 있는 게 맞을까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파트너님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랑 처음 만난 날이 언제입니까? 이 친구와의 첫 만남. 한 5년 가까이, 5년 정도 안 됐겠나 싶네요. 5년 정도면은 이 모든 풍파를 함께 하셨네요. 카카오의 역사와. 그래가지고 조금 많이 한 17만 원에서 조금 팔았어요. 네네네. 팔다가 이제 개성대로 오고 막 이제 나라의 정책이 이제 그러니까 더 지기 드는 거 카카오를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내려와서 이제 좀 추가 매수하고 해서 이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해가 6만 원 선에 지금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비중이 좀 많이 커졌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한 억대가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많으실까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요. 1,000만 원대? 아니요. 이게 팔고 사고 좀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게 억대냐고요? 1,000만 원대냐고 이걸 여쭤보신 거죠. 이걸 왜 예, 물어보냐면요. 예.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종목이랑 사랑에 빠진다라고 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카카오의 주가가 왜 올라야 되고 왜 빠져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 종목에 너무 비중이 커져버리게 되면은 얘를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보호하고 싶은 생각. 그래가지고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고 좀 여쭤본 건데 이거를 말씀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제 넘어가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그러면 얘가 잘못되면은 내 모든 만사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얘가 네. 비중이 너무 커요. 지금 비중이 20%인데 수익이 마이너스 41%면은 얘가 앞으로 더 빠지게 되면 내 전체 계좌의 수익률을 얘가 깎아먹는 거예요. 근데 얘 지금 네. 보면은 계속해서 빠지다가 지금 여기서 바닥 구간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 얘가 늘어뜨려서 보게 되면은 변동성이 거의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팔 사람들은 다 판 게 아니라 그냥 포기 상태로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카카오라는 회사 자체는 멀쩡하냐? 카카오는 안 망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그 노랑톡 안 쓰는 사람들이 없는데 카카오 매출은 근본적으로 뭐 견제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카카오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 주가를 다 들어올릴 만큼의 성장 동력이 있느냐? 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없다라고 말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과거 카카오를 사셨으면은 같이 갔던 종목 네이버가 요 근래 들어가지고 좀 변동성이 좀 나오는 거 아마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주주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네이버 가는데 왜 얘는 안 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마 봤을 겁니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이버는 가는데 네이버는 변동성이라 나와주는데 얘는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정말 카카오를 오랫동안 들고 있었을 뿐인 거지 정말 카카오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느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저는 선생님이 카카오 주식을 좀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은 그렇게 된 과정이 얘한테 정이 들어버렸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은 이 종목이 애증이죠. 네? 애증. 애증이죠. 그렇죠. 근데 네. 주식은
되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은 더 이상 물 타지 마시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얘는 네. 어느 순간 또 한 번 이 노랑선 위로 툭 튀어오른 날이 이렇게 몇 번씩 있을 겁니다. 이때마다 비중은 좀 줄여 나가시고 비중은 한 10%까지만 줄이고 나머지는 들고 가보세요. 그래도 네, 대기업이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그게 기간이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다만 포기는 안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길게 보세요. 어쨌거나 대기업은 결국에는 또 회심의 펀치 한 방이 남아있는데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을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잘 끌고 가시고 비중은 조금 네. 줄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아, 예. 네, 아유,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도움됐습니다. 네. 네, 카카오에 대한 전략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LG전자요.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23만 원에 네. 30%. 네, 확인 감사드리고요. LG전자 매수가가 23만 원, 비중 30% 맞으시죠? 네네. 네, 최근 젠슨화 관련해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받고 횡보 구간에 있는 종목인데요. 어떤 점이 네. 제일 궁금하실까요?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라고 하셨고요. 파트너님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세요.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으로 나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은 이 젠슨왕 아저씨가 너무나 이 엄청난 신드롬을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런 멋진 작품을 남기고 가셨어요. 무슨 LG랑 사업을 한다 구체적인 얘기를 좀 기대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이제 매물대만 만들어 놓고 가셨는데 다행히 선생님은 평단이 좀 낮으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하루 종일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자리에서 이 급락이 나오기 전에 사셨거나 아니면 뭐 이날 사셨거나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 LG전자가 몇십 년 만에 상한가를 간 사건이 이 젠슨왕 아저씨가 와가지고 했던 얘기들 때문에 로봇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 얘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셨잖아요. 삼성전자가 로봇에 대해서 좀 삼성 얘기를 쓱 흘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10% 오르고 뭐 관련된 종목들 뭐 상한가 가고 뭐 수두룩하게 보셨죠?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젠슨왕 아저씨가 진짜 이거 캔들 만들려고 와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공개할 타이밍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내용이 안 나왔을 뿐인 거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LG전자는 비교적 지금 완만하게 지금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는 대신에 물타기라든지 비중을 절대 늘리지 마시고 여기 슈팅이 나올 겁니다. 슈팅 나올 때 목표가 설정해 드릴게요. 제가 목표가는 잘 설정 안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30만 원 밑에서 매도하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요 거래량 터진 거를 메꿔주려면은 실제로 젠슨왕 아저씨가 우리 사실 이거 할 거요 뿅 하고 공개를 해야 돼요. 근데 젠슨왕의 행보를 봤을 때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행사는 안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여기까지 기대감이 발생한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반절 팔고 반절은 들고 가는 게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너무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스피드 종목 상담으로 또 정리해서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파트너님께서는 또 무료 방송도 진행하십니다. 평일 폐장 1시간 전 오후 2시 30분에 진행하시고요. 이번에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 속의 대응 방법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을 통해서 황호주 검색하시고 무료 방송 오시면 되겠으니까 참고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아쉽지만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저녁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도 알찬 내용 들고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